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정작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는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국회 세종이사당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까지 갈 길이 더 험난해 보입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통과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답변한 10명 가운데 8명이 조속한 통과에 동의했고 2명은 명확한 대답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이유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회가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개인 의견을 내기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보다 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국회 규칙이 2월 임시국회 때 운영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의견은 4명에 불과했고 과반인 6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유동성이 커서 2월 국회 통과를 확답하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두 질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는 여론에 등 떠밀려 국회 규칙을 제출하긴 했지만 뚜렷한 일정표를 갖고 추진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 운영위원회 28명 가운데 18명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 야당은 6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11명의 의원 가운데 단 1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규칙 심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운영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도 끝내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동치는 국회 일정에 밀려 2028년으로 미뤄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또다시 총선용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고병건 기자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직접 설문을 진행했는데 정당별로 참여율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1명도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50% 넘게 참여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그런데 사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회 규칙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나 부지 등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것인데 여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네, 운영위에서도 법안 소위가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느 심사를 할지 의원들 스스로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달 5일이었는데요. 내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더라도 2월 국회 통과 전망 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전당대회 또 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큼지막한 이슈가 많아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슈가 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애초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설립이 목표였는데 이미 국회 규칙이 늦춰지면서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8년도 불투명한 것이 세종의사당의 설계나 시공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규칙이 오는 4월까지는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2029년으로 또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나 또 시민단체, 정치권 그리고 우리 언론이 좀 더 국회에 관심을 갖고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병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3천 가구에 2달 동안 3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276곳은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843곳에는 2달 동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천여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962곳에 각각 40만 원씩을 지원하며 이달 안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6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나눔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겼는데요. 캠페인은 끝났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열기는 계속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에게 위생 요령을 가르칩니다. 28년째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장미화 씨. 장 씨는 평소 주변 이웃들이 장애인을 위해 푼돈이라도 내미는 모습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더는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며 시작한 기부가 16년 동안 200차례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외부 강의료 등을 조금씩 모아 100만 원을 나눔 캠페인에 전달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리거나 또 어떤 한 분한테는 희망이 되는. 자신을 숨긴 채 작지만 큰 마음을 나눈 사람들. 모두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었습니다. 십시일반 모인 온기로 충남 사랑의 온도탑에는 195억여 원이 쌓여 수은주가 114도까지 올랐습니다. 도민 한 사람당 9천 원 넘게 기부한 셈인데 전국 1인당 모금액을 2배가량 웃돕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에서 충남도는 최근 5년 연속으로 1인당 모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도 지역민의 온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따뜻한 인정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 사랑의 온도탑도 각각 117.9도, 149도를 기록하며 뜨거운 나눔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이제 올라가지 않지만 이웃에 전하는 온정의 손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 아니고 작은 돈,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외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 절도범이 국내로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항소심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사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스시마의 간논지 사찰에서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 관음 보살상.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원고인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고 외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간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 동안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뒤집힌 법원의 판단에 부석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다르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동 관음 보살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고려 불상 주인을 둘러싼 최종 판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충남 공주의 한 농협은행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범인을 끈질기게 따라붙은 농협 직원과 시민 덕분에 돈은 곧바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를 길가에 주차한 한 남성. 곧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건너편 농협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강도로 돌변한 남성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 가방에 3,770만 원을 챙겨 담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는 찰나 곧바로 뒤따라온 직원이 몸을 날려 오토바이와 남성을 쓰러뜨립니다. 남성은 충격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계속 오토바이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집요하게 따라붙는 직원에 막혀 휘청이더니 이번엔 주차된 차와 부딪힙니다. 농협 직원이 나와서 오토바이를 뒤를 1차로 잡았어요. 잡으니까 오토바이가 저기서 1차로 쓰러졌다고. 안간힘을 쓰며 오토바이로 3차 도주를 시도하던 남성은 이번엔 도로 표지판을 들고 나타난 시민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시민들까지 주차 금지 표지판을 들고 제압에 나서자 남성은 돈가방과 칼을 흘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뛰어 도망가던 범인은 5분도 안 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훔친 돈도 바로 회수됐습니다. 조합원님이 농사 지신 분들인데 또 이제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해서 넣어놓은 예치하신 돈인데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경찰은 남성이 2억여 원의 도박빚에 시달리다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대전은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야구부가 없어서 프로에 지명되지 못한 야구 인재들이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출해야 했는데요. 대덕대학교 야구부가 1년여의 준비 끝에 공식 창단하면서 지역 야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야구부 학생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넘칩니다. 대전 최초의 대학야구부, 대덕대 야구부입니다. 지역 출신 8명을 포함해 26명의 선수들이 창단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경기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부모님들로 많이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라는 목표를 위해 모인 선수들은 벌써 지난달 전남 영광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른 데 갔다가 2년이 안 돼서 온 학생이기 때문에 몸도 더 키워가지고 꼭 148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지명받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 측도 이달까지 캠퍼스 안에 1,3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야구 연습장을 짓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육성을 총괄했던